1996년 4월 고성에서 사상 최대의 산불이 났다. 3,800여 헥타르에 이르는 울창했던 숲은 잿더미로 변했다. 고성 산불, 불과 3년 반 전의 일이다. 3년 6개월 후 고성숲에는 사라졌던 생명체들이 하나둘씩 살아나고 있다.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죽음의 땅이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생태계가 펼쳐지고 있는 고성숲. 그 놀라운 생명력의 정체는 무엇일까? 고성숲은 고성군과 인제군을 둘러싸고 향로봉 산맥으로 이어진 야산이다. 당시 불길은 마자리에서 발생해서 주강면 일대와 간성읍으로 확산. 5개의 봉우리를 휩쓸고 지나갔다. 지금 고성숲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산불이 난 지역 중에서 생태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연구지 주강면 고성예산 1번지로 향했다. 연구지는 불이 난 후 자연 상태 그대로 방치해둔 곳이다. 산불 후에 자취를 감추었던 물가치가 돌아왔다. 늦은 밤, 물가치는 소나무 가지 위에 둥지를 틀었다. 물가치는 새끼에게 줄 먹이를 구하느라 여념이 없다. 새끼 똥을 둥지에서 먼 곳으로 내다 놓는다. 새끼가 있는 둥지가 냄새 때문에 천적에게 노출되기 때문이다. 물가치가 이곳 고성숲에 다시 돌아와 둥지를 튼 까닭은 무엇일까? 물가치는 주로 나무의 씨앗이나 곤충을 먹고 사는 텃새다. 물가치가 둥지를 튼 것은 숲의 먹잇감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다. 물가치 둥지 바로 옆에서 사마귀 알집이 발견됐다.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 사마귀가 이 숲에서 산란을 한다는 것은 먹이사슬의 하충, 곤충류가 살아있다는 뜻이다. 사마귀의 산란, 그것은 숲이 살아나고 있는 또 하나의 단서다. 1차 소비자인 그 나비라든가 다른 곤충 말고 생태적 지위가 높은 그 사마귀라든가 그다음에 절지동물문의 거미강에 속하는 그런 거미들이 다수 차지하고 있으면서 생태계 안정을 의미하는 지표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안정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치 가족이 되찾은 숲속의 보금자리. 새끼들의 먹이 재촉이 유난하다. 물가치가 고성숲에서 번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끊겼던 먹이사슬이 이 숲에서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성숲은 3년 전만 해도 절망의 땅이었다. 꼬박 이틀하고도 6시간 동안 번져나간 불길은 숲 전체를 초토화시켰다.
헬기, 소방차, 마을 주민 수백 명이 동원돼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사상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고성군 주광면 오복리에서 인정리까지 주광면 일대 여의도 10배 면적이 불타 산림의 3,762헥타르, 주택 70채가 타고 가축 335마리가 죽었다. 사람도 생물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한 재앙 산불. 땅속의 미생물들은 물론이고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양분까지 모두 빼앗아갔다. 이는 생태계 먹이사슬의 파괴를 의미했다. 그렇게 숲은 생명을 잃어버렸다. 죽은 뿌리에서 언제 풀이 자라고 나무에 열매를 맺을지 사람들은 절망적이었다. 보통 그 일이 아니에요. 이게 10년 안 따게도 이거 회복이 안 되고 몇십 년 나가야 되나 봐. 이게 한 50년 앞으로 한 50년이 가도 난 여기 산이 뭘 덮어질 것 같질 않아. 그러나 자연의 힘은 위대했다. 불이 난 지 보름 만에 검은 사막에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밑둥만 남은 참나무에 새순이 돋기 시작한 것이다. 숫덩이 같은 땅에서 파릇한 싹을 틔우는 비결은 무엇일까? 죽은 나무의 생명력. 그 첫 번째 비결은 죽은 나무 옆에서 발아하는 맹아에 있다. 잠자고 있던 씨눈이라고 해서 자마라고도 불리우는 맹아는 나무가 죽어야만 살아나는 씨눈이다. 맹아가 있는 수종은 주로 신갈나무나 굴참나무, 졸참나무와 같은 참나무 종류다. 불이 난 지구부터 맹아는 새로운 생태계를 잉태했다. 이제 새로운 싹들이 3, 4m까지 자라 숲을 메워가고 있다. 맹아는 나무가 가진 종족 보존의 본능이다. 어미나무는 죽었다고 하더라도 어미나무 밑에는 이 굴토기를 쭉 내려가 보면은 이 나무는 죽었지만은 그 그루터기 주위에 뿌리나 이 그루터기로부터 상당히 많은 자기 새끼 나무들이 자라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벌써 10개 가까운 이 새끼 나무들이 뿌리라든가 그루터기로부터 자라서 벌써 한 50cm 정도 자라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렵수림은 비교적 산불이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 회복 속도가 빠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쑥 같은 풀이나 나물류도 검은 대지를 뚫고 고개를 내밀었다. 폐허가 된 숲에서 식물이 자라는 데는 단계가 있다. 불에 탄 숲에는 먼저 햇볕에 잘 자라는 양지식물, 억새, 산딸기나 병꽃이 들어오고 차츰 참치나 미역치, 곰치와 같은 나물류가 뿌리를 내린다. 그렇게 점점 숲이 우거진다. 삼 년 동안의 식생의 천위 과정을 고성산불 연구지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임업연구원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연구지의 생태 변화를 꾸준히 관찰해왔다. 고성산불 3년 6개월이 지난 올해 식생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해보기로 했다. 산불이 난 당시에 소나무는 대부분 고사했고 낙엽송이나 참나무리는 일부 남아있었다.
아니 레이블 먼저 찾아보고 근데 그럼 3년 반이 지난 지금 산거울이나 둥굴레, 억새와 같은 초본류가 거의 배로 증가했다. 졸참이나 신갈나무 같은 참나무는 85% 성장했다. 고성숲의 식생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 고사한 채로 3년여를 버텨온 나무들이 제2의 죽음을 맞고 있다. 이렇게 죽은 나무에 숲을 살아나게 하는 두 번째 비결이 있다. 죽은 나무는 곤충들에게 양분을 주고 흙에도 영양분을 제공해 다른 생명체들이 자라게 하는 거름이 된다. 쓰러진 나무 기둥 속에 불개미가 서식하고 있다. 불개미는 바로 죽은 소나무 속을 파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300도가 넘는 불 속에서 숲속의 곤충은 어떻게 살아남은 것일까? 땅속에서도 깊이에 따라서 사는 그 생물들이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땅속에 한 10cm 이상으로 깊이 살고 있는 그런 곤충들, 동물들은 별로 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지표면에 가까운 그런 그 곤충, 동물들은 상당히 그 화재에 인한 해를 입었다. 고성 산불 후 곤충이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산불 모의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지표에서 5cm 깊이의 지렁이를 묻는다. 불이 진화된 다음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온도계를 함께 넣는다. 개구리. 10cm 깊이에는 개구리와 각종 유충, 지렁이를 함께 넣는다. 산불 실험 지역은 고성군 토성면. 아파트 건설 계획으로 토지 형질 변경 예정지를 택했다. 임업연구원 전문 연구진들과 함께 방화선을 쌓고 진화대를 대기시키는 등 안전장치를 한 상태로 실험을 시작했다. 불길이 솟아오를 때 지표면에 가까운 부분과 중층 그리고 상층 부의 온도 차이를 측정한다. 산불은 기상 조건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람 잔잔한 날을 택했다. 불이 꺼진 후 지표 온도를 측정한 결과는 섭씨 200도다. 그게 아까 땅속 5cm 정도였죠? 네, 알겠습니다. 최저 온도는 24도를 나타내고요. 예. 최고는 50도 이상인데요. 훨씬 넘고 거의 뭐 열해를 받아서 5cm에 묻힌 지렁이는 죽었다. 열의 온도, 불은 꺼졌지만 땅속 열기는 50도. 8도고 최고 온도가 10cm에 묻은 개구리나 지렁이는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살아있었다. 활력은 좀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활력은 떨어지 열기가 아무래도 열기가요, 예.
이게 이제 산불 나고서 한 30분 후인데 요 지속 시간이 한 1시간까지 갑니다. 예, 1시간까지 가면은 또 온도는 더 가중돼서 예, 아주 점점 피해가 더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산불로 땅속 5cm 깊이에 있는 곤충들은 뜨거운 열에 죽었지만 10cm 이하에 사는 곤충들은 살았다. 지표면에서 10cm 깊이에 사는 곤충들은 주로 땅속에서 유충기를 보내는 딱정벌레류다. 고성 산불이 난 시점은 초봄. 곤충들이 땅속에 서식할 때이기 때문에 산불의 피해를 덜 받았다. 숲을 살아나게 하는 또 다른 위력은 땅에 있었다. 땅속에서 살아남은 곤충들은 고성숲에서 3년 동안 수없이 거듭났다. 우리는 고성숲의 곤충성의 변화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땅속 곤충을 유인하기 위해 설탕물을 담은 용기를 땅에 묻었다. 몇 시간 후에 확인해 본 결과 개미류와 나박류 등 다양한 곤충이 확인됐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사실은 곰팡이들이 대부분 그 어떤 그런 소비를 하고 있고 그걸 또 조절하는 기능을 주로 이제 곤충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비류의 경우 우점종으로는 큰 줄 흰나비하고 안목 부전나비, 푸른 부전나비, 호랑나비. 그러니까 이게 주로 농가 주변에서 많이 관찰되는 놈들이 여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농가 주변에 있는 그 곤충들이 지금 입에 왔다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죽은 나무에서 새순이 돋고 땅속에 곤충이 살아나 먹이사슬의 균형을 유지해온 숲. 이런 생태 시스템이 물가치를 돌아오게 했다. 초여름, 물가치가 새끼를 떠나보낼 때다. 어미 물가치는 둥지 안에 있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 스스로 날아가 먹이 사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어미 물가치는 새끼 새들의 비행 연습을 부지런히 시킨다. 숲에서는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생명의 순환 속에서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고성숲은 제2의 탄생을 준비한다. 저마다 번식을 위해 짝짓기가 한창이다. 산불이 난 후 울창한 숲의 서식 공간을 잃어버렸던 하늘다람쥐, 사양노루, 멧돼지 등 야생동물들은 어디로 갔을까?
어슴풀에 해가 질 무렵 야생동물들이 나타날 때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취재팀은 위장막 안에서 10여 일을 잠복해 고라니 한 쌍을 발견했다. 고라니는 사슴과 노루의 사촌격이다. 주로 키 작은 나무숲에서 사는 고라니. 고라니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다. 수컷이 암컷을 쫓아다니며 구애를 한다. 2시간여 만에 고라니는 짝짓기에 성공했다. 맹아림이 생기고 초본층이 형성된 숲은 초식성 포유동물의 먹이 공급처다. 야생동물들은 산불로 잃어버렸던 서식처를 되찾았다. 도토리 열매를 맺은 나무가 살아나 고갈됐던 먹이도 풍부해졌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청설모도 고성숲을 찾아왔다. 웬만큼 자란 나뭇가지는 청설모에게도 훌륭한 놀이터다. 초식성 동물인 고라니, 다람쥐, 청설모가 숲속을 다시 찾아온 것은 고성숲에 풀이 많아지면서부터다. 산불이 난 후 7종 10여 개체만이 확인됐던 야생동물은 올해 조사에서 29종 104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도 숲의 생태계가 완전해진 것은 아니다. 숲속 곳곳에서 생태 이상 현상들이 발견됐다. 말벌이 메뚜기를 포식하고 있다. 주로 꽃이나 과즙을 먹고 사는 말벌. 곤충의 애벌레나 작은 곤충을 먹기도 하지만 메뚜기를 먹는 것은 아주 보기 드문 모습이다. 다람쥐가 먹이를 찾는다. 그런데 다람쥐가 개구리를 먹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초식성인 다람쥐가 개구리를 먹는 것은 먹이 사슬의 파괴 현상이다. 먹이원이 살아난 것은 사실이지만 먹이량이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생태 시스템이 완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일시적인 생태교란 현상은 불가피하다.
생태계 교란 현상 이후에 고성숲은 또 하나의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는 자연 상태로 둔 연구지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목격했다. 그러나 연구지를 포함한 자연 방치 지역 25%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인공조림 지역이다. 인공조림지의 74%는 조림이 끝났고 나머지는 조림을 할 예정이다. 조림 수종은 대부분 소나무다. 이외에 국도에서 가까운 지역에 해송, 자작나무, 잣나무, 산번나무 등 경관림을 우선적으로 조림했다. 이게 이제 심은 지 몇 년 된 소나무죠? 이거 3년 됐습니다. 심을 당시에 10cm 남짓한 어린 소나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것도 잘 자랐네요. 예, 잘 자랐습니다. 이거 하면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전체적으로도 45cm. 왜냐하면 맨 처음에 심었을 적에는 한 14cm. 이 지역에 소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는 송이밭을 빨리 복원하기 위해서다. 산불이 나기 전 이 숲의 송이밭은 연간 30억 원의 엄청난 소득원이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란 건데 보면 지금 한 35cm 정도. 빨리 그렇게 자라는 것도 어릴 때 이렇게. 인공 조림하기에 앞서 정확한 토양과 식생, 생태 조사 없이 조림하는 것이 문제다. 한 인공 조림지, 어린 소나무가 채 자라지도 못하고 고사했다. 인공 조림은 산불 후 산사태나 홍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 다만 과거 민둥산의 식생이 빈약할 때는 죽은 나무의 생명이나 땅의 생명을 염두에 두지 않아도 좋았다. 그러나 숲이 생명력을 가진 지금 바닥을 완전히 긁어내고 하는 인공 조림에 대한 비판도 있다. 소나무숲 밑에 이미 그 화렵수림들이 스스로 재생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 조림을 하는 것이 그 과정 동안에 뭐 인부 투입하고 포클레인 들어가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 영양분이 될 재 같은 것들을 다 그 소실시키고요. 그로 인해서 여름에 그 이후에 오는 그 장마 때 토양 침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실제 현지에서 보면 훨씬 더 크다는 거로. 산불 후에 자연 상태를 그대로 놓아두면 자연 회복은 정말 가능한가?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옐로우스톤 공원은 220만 에이커가 4개 주에 걸쳐져 있는 거대한 공원이다. 천혜의 자연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이다. 지난 1988년 125년 공원 역사상 최대의 화재로 공원의 37%가 불에 탔다. 산불이 난 후 12년, 지금 자연은 어떤 모습일까? It was just amazingly dry. 6% is really extremely low. 지금도 곳곳에 12년 전 화재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불탄 나무들, 쓰러진 나무들이 제멋대로 널브러져 있다. 인공 조림을 하지 않은 것이다. 옐로우스톤 공원은 자연 스스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 발화된 불은 그대로 놔둔다는 원칙을 70년대부터 지켜오고 있다. After fire, how do you manage actual administer the trees, care the trees? We just watch it. Just watch it. We just watch it. We don't help them at all in any way. These trees have been replanting themselves for a long time without our assistance, and they do pretty well without our help. Why don't you just cut the burnt trees and plant trees by manpower? Because we're not as good as nature is. 이곳에서는 천둥번개로 1년에도 수십 번씩 자연 발화가 일어난다.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진화가 우선이었다.
70년대 이후 불길이 공원 밖으로 퍼져나가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예상될 때를 제외하고는 자연 스스로에 맡겨둔다. (88년) 여름, 116년 만에 가장 건조한 여름이었다. 관광객들은 번개가 치면서 산발적으로 불이 나는 광경을 경험할 수 있었다.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불길은 넉 달 동안 이어져 공원의 37%를 태웠다. 무려 2만 5천 명의 진압대원이 동원된 미국 사상 최대의 화재였다. 이곳 야생동물들은 자연 발화에 익숙해진 모습이 관측됐다. 당시 산불로 희생당한 동물은 1% 정도에 불과했다. 불길이 완전히 잡힌 것은 눈 때문이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길을 잠재운 것도 자연이었다. 불이 난 지 1년 만에 공원 여기저기서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다. 잿더미가 된 초지는 영양분이 3배에서 4배까지 높아져 풀을 키우고 양분이 풍부한 초목은 야생동물들을 불러들였다. In the burned forest, we find 3 to 4 times as many species of birds and mammals as we do in the unburned forest. People like seeing the diversity. People enjoy hearing songbirds. 산불이 난 지역을 자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지역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 때문이다. 솔방울은 열에 의해서 터지는 성질이 있다. 불길로 솔방울이 터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새로운 싹이 돋는 것이다. 죽은 것들을 통해 자연은 새로운 것들을 탄생시킨다. 옐로우스톤은 1992년 자연 발화된 불은 그대로 놔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불을 자연 생태계를 연구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It's a long process. People often think that there's only one state that nature should be at. But nature is not a snapshot. Nature is a continuous process. If they want a natural ecosystem, you've got to leave it alone. By definition, the natural cannot have human interference. 옐로우스톤은 지형이나 기후, 식생 조건이 우리와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놀라운 자연의 회복력과 자연의 생명력을 믿는 그들의 태도를 배울 수 있다. 고성숲에서도 우리는 자연의 경이로운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숲이 살아나자 말라버렸던 계곡에 물이 흐른다. 숲의 식물들이 자라면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식물은 뿌리에 물을 저장하고 있어 흙에 물을 공급한다. 물이 있고 습한 곳에서 사는 생물들이 하나둘씩 모여든다. 물이 흐르는 계곡. 고성숲 상류에는 지금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참개가 돌아왔다. 우리는 동해에서 하천으로 올라와 가을 산란을 위해 바다로 가는 참개를 만났다.
수소곤충은 산불로 인한 수온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날돌의 유충, 장수애비 등 수소곤충도 다양하게 관찰됐다. 이 계곡에 살던 민물고기도 지난 3년여 동안 서식처를 잃었었다. 이맘때쯤이면 초여름 산란을 마친 버들개의 치어들이 한창 성장할 시기다. 버들개가 돌아온 계곡. 버들개는 1급수 청정계곡의 지표종이다. 가수기가 되면 완전히 하천이 건천의 형태를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3년 반 정도 지난 후에 식물이 자라게 되고 또한 그 나무들이 자라면서 1년 내내 그 하천에 물이 흘러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그 하천의 수소곤충이라든가 또는 어류 이런 것들이 서서히 회복되어서 이 식생도 회복됨에 따라서 하천의 생태계도 회복되어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성 산불 지역 한가운데 자리 잡은 송지호에서는 제첩잡이가 한창이다. 산불이 난 후 흙탕물로 변한 송지호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수소 생물들. 제첩은 수소 생물을 주 먹이원으로 한다. 제첩잡이가 되는 이유는 호수에 수소 생물들이 살아났다는 증거다. 불이 나가서는 이 송지호가 이 물이 들에 달아가지고 제첩이 이틀 못 팠어요. 다 들에 타서 죽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중년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파는 걸 제첩이 많이 나가 살아나가지고. 숲에는 다양한 생물 종들이 살고 사람들은 그런 자연에 기대어 살아간다. 오호리 사람들은 3년 만에 삶의 터전을 되찾았다. 인간의 실수로 황폐해졌던 땅은 자연의 회복력으로 되살아나 다시 인간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외가리 백로대가 월동지로 향하는 길목 송지호. 되살아난 송지호에 철새들이 몰려든다. 철새들은 이곳 송지호에서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한다. 그리고 곧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을 향할 것이다. 인간의 실수로 한때 고성산 일대는 황폐한 절망의 땅이었다. 그러나 3년 6개월 후 생명들이 다시 돌아왔다. 나무와 흙, 곤충과 새,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유류까지. 숲속의 생물들은 자연의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고성숲에서는 수십억 년을 이어온 생명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